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어제 첫 번째 TV 토론회를 갖는 등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포커스에서는 5명의 본선 진출자 중에 유일한 여성 후보죠. 나경원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조금 전에 보내드렸던 TV 토론 잘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봤거든요. 네, 밤까지. 네. 첫 번째 토론에 다들 의견들이 다르시던데 소감이 네. 어땠습니까? 아마 TV 토론을 보시고 왜 나경원이 돼야 되는지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사실은 이번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의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원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후보가 분열되면 이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 후보, 우리 야권 통합의 적임자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합을 중요시하면서 특히 이준석 후보와는 약간 다른 생각을 보이신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는 경선 일정을 버스에 비유하자면 버스가 특정인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고, 나 후보님은 경선 열차 9월 한 말쯤에 출발시키자 이랬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연한 저는 우리 유연한 경선 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룰을 정하고 야권 후보들 들어와라 했을 경우에는 준비 안 된 후보가 우리 버스에 타기는 어렵고 우리 열차에 타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우리의 경선 열차는 9월 말쯤 출발하는 것으로 정하고 모든 후보를 태워서 출발해야지만 야권이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예. 지난 예비 경선을 2위로 통과를 하셨고 그리고 당원 투표에선 수폭이지만 1위 이준석 후보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심이 더 반영되는 본선에서는 나 후보께서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당심의 차이는. 그러나 저는 뭐 지금 그 예비 경선에 있어서의 얻은 민심과 당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비 경선은 분위기였다면 이제 진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의 시간이 돌아왔다. 사실은 우리 이렇게 바꾸라는 것, 저희에게 질책하는 것, 그동안 정치를 했던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인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정말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 부분 정말 수용하고 고쳐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번 대선은 중요한 대선입니다. 이번 당대표는 그냥 얼굴로 분위기 바꾸는 당대표가 아니라 당을 쇄신해야 되고 야권을 통합해야 되고 그리고 대선을 관리해야 됩니다. 예. 대선은 전쟁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우리가 정권을 교체할 때 뭐 우리가 계속 대선 관리할 때 제가 주요 직책을 맡았는데요. 사실은 대선은 엄청난 전쟁이고 그리고 이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통합해야 되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 얼굴 바꿀 테니까 이번에는 정권 교체 할 수 있는 정말 대선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노련한 이 리더십 좀 믿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대선은 정말 그냥 놀이가 아닙니다. 예. 지난주 일요일부터 당대표 후보들이 전국 순회 합동 연설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서 접하신 어떤 당심과 민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심 중에서 당의 핵심적인 당직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대선 관리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걱정하시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시고 좀 저한테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심의 이런 어떤 바람이 크다 보니까 우리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당직자분들 또 진짜 정치를 아는 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말씀들 하세요. 이 민주당에서 지금 속으로 웃고 있다. 한 2달은 밀릴 거다. 바뀌면. 그런데 진짜 어려운 대선 전쟁 야,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이제 막강한 나 후보님 비롯해서 막강한 중진 후보님들이 계시고 또 신진 후보가 지금 거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흔히 표현하는 돌풍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변화와 쇄신에 대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꼭 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해주셨네요. 네. 예. 그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쪽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그럼 도로 한국당 이미지가 되는 거 아니냐, 강성 보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이제 자꾸 그 예전에 한국당이 뭐 강성 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때 굉장히 엄혹한 시절입니다. 문재인 정권 지지율은 굉장히 높았고 우리는 거의 괴멸하는 야당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당의 뭐 지붕이 날아가는 정말 벽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오만함과 무능함 또 위선적인 것을 일찌감치 저희가 봤고 그때 우리 그래서 국민들 중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같은 외침을 같이 광화문 가서 외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맞는 어떤 리더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때는 보수들도 막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성 보수로 매도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 시대에는 우리가 그 시대에 맞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 또 우리 당의 본류였던 분들이 모두 이제 뭉치게 되었으니 예. 중도의 마음 또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확장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역으로 세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치로 계층으로 더 확장해서 전체 국민 통합의 정당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지금의 책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책임지는 보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특정 계파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등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일단 이준석 후보는 특정 계파에 대한 특별 대우는 없다 이렇게 반박을 내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계파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공정관리 문제입니다. 이번 경선에 들어오시기 2주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유승민계 대표격입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또 1년 전에는 21대 국회에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가면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안철수당, 뭐 또 윤석열, 홍준표, 우리 최재형 그리고 김동연 모든 후보들을 또 진짜 접촉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신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가 꿈이었던 분이 당대표 후보가 되시면 이거는 그분들에게 신뢰를 주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대로 이준석 후보는 나 후보가 옛 친박계 지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후보께서는 여기 대해서 음모론이라는 입장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저는 있습니다. 뭐 친박, 비박, 친이 이런 줄을 안 서서 제가 굉장히 험지에만 출마해라 어려울 때는 꼭 내세우더라고요. 근데 아마 뭐 이렇게 저는 사실은 뭐 계파가 없는 정치인이고요. 지금 이제 저를 지원하는 분들은 주로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당을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뭐 그걸 이렇게 계파로 가두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반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되면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준석 후보를 기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건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이준석 후보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이 뭐 연령적으로 젊고 또 2030과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능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러한 장점을 많이 우리 당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꾀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주연합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네. 뭐 나경원, 주호영 연합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뭐 대항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논의한 적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논의한 적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적은 있지만 네. 주호영 후보나 주호영 후보 측과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인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경선 과정의 쟁점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대표 후보들. 내가 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 반드시 영입해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윤 전 총장이 지금으로서는 원외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왜 특정인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일종의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승리 원인을 말할 때요,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이다, 세금 문제이다, 뭐 LH 사건 문제다, 뭐 2030의 분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열됐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 득표율이 39.9%예요. 예. 40%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야권이 분열되면 절대 이기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그 어목했던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1.1%였습니다. 그 당시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야권 후보의 득표율의 합계액이 52.2%였습니다. 결국은 이 아무리 정권 교체의 욕구가 강하더라도 야권 후보가 분열되면 절대로 이길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야권 후보 중에서 지금 가장 강한 지지율을 보이는 분은 윤석열 전 총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다 모시고 와서 모두 함께 경선을 해서 우리가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조건이다. 우리가 사는 길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모시고 온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윤 전 총장 이외에도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들 모두 좀 영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언급만 하지 네. 정말 대선에 출마하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당대표가 되면 첫 번째로는 그분들 모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다음 그분들이 준비할 시간도 드리고 해서 민주당은 당원 단계에 따르면 9월 초에 후보를 뽑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9월 말에 추석이 지난 이후에 대선 경선 열차를 출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야권 후보들 모두 한 번에 거기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활발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당내 대권 주자들은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곤 있는데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당대표에 선출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율 상승을 위한 보관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부분도 역시 같이 노력해 드리는 것이 당대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통합 경선 열차야 9월 말에 출발하지만 또 그분들이 우리 당내에서 좀 더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스피커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후보들이 좀 다른 자리에 있으면 그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기존의 우리 당내 후보들도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 당원 단계에는 그런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것만은 나경원이 반드시 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쉬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쉬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번 당대표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당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내년에 야권 단일 후보 만들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하지 않으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울컥하신 느낌입니다. 예. 예. 당대표 선거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과정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